최근에 필리핀이 F-16을 판매하려고 하는 록히드 마틴의 제안을 반려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건데요. F-15K 성능 개량 상황과 지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2026년 2월 주미 필리핀 대사가 미국제 F-16V 전투기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수사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완전히 문을 열어놨다. 얘기는 나눠볼 거다라고 네. 했지만 이걸 도입하기 위해선 완벽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상력이 외교적인 필요하다. 수사를 동원하면 비싸서 못 사.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저는 봤는데 네. 록히드 마틴의 제안서가 20대 F-16V 블록 70, 72 버전의 20대 도입 그리고 연구민 훈련센터 도입의 총 계산서가 55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7조 4,5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필리핀에서도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이 가격으로는 못 산다 얘기를 해놓은 거죠. 네. 그 전투기가 가격이 치솟는 건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F-16을 도입하면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활주로도 새로 만들고 뭐 기지도 새로 만들고 뭐 다 만들고 뭐 훈련센터 만들고 이런 건 잘 이해가 되지만 네네. 대당으로 치면 정확히 계산하면 4천억 원이 넘어요. 한 대당. 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비싼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F-16 가격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 버전을 봤더니 슬로바키아가 14대를 도입하면서 대당 1,730억. 네. 네, 그리고 대만이 66대를 도입했는데 요게 1,636억.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미 도입한 F-16 제외하고 8대를 블록 70, 72 버전으로 들여오는데 네. 이게 2,193억. 이게 대당이죠? 네, 대당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지금 이번에 거의 2배, 3배의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필리핀 국방 예산으로는 네. 감당이 좀 어렵죠. 어렵기도 그러네요. 하고 경쟁 기종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사부의 그리펜이나 뭐 유로파이터보다도 터무니없이 이제 좀 비싼 가격이 네.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 가격을 못 사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러 네. 비싸게 불렀을까요? 아니 근데 미국은 좀 이해가 살 안 테면 되는. 사봐 약간 이런 건가? 이제 미국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록히드 마틴이 제안서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가 처음일 거고 그다음에 낮은 가격부터 제시해야죠. 이게 기본 가격 얼마고 여기다 옵션 뭐 넣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것도 좀 있겠지만 55억 8천만 달러면 아니 뭐 필요하면 사시고 근데 그러니까 싸게는 팔기 못 싫은 거 드려.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까지 이해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비싸게 불렀을까요? 그 지금 이거는 아마 모든 요소를 다 그러니까, 포함한 네. 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장, 뭐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 여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F-15K 성능 개량 네. 사업처럼 거의 사업비의 2배 이상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FMS로 진행이 될 겁니다. 대외군사 판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뭐 처음 외친 금액이 뭐 우리 F-15 성능 개량 사업에서 봤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높게 부르고 네. 협상을 통해서 계속 깎아나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안 되겠다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답보 상태로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필리핀의 이 매니아들,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제 보는 전투기하고,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보는 전투기. 네. 그다음에 필리핀 공군과 기성 언론이 보는 전투기가 지금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KF-11 뭐 매니아들이 막 떠드니까 얘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ROC, 네. 그러니까 전투기에 필요로 하는 작전 요구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거의 F-16하고 그리펜에 맞춰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KF-11은 약간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뭐 지금 록히드 마틴이 가격을 비싸게 불렀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MRF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네.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그게 정도예요? 승인 예산이 난 게 뭐냐면 필리핀 페소로 하면 612억 페소.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떤 기종이 들어와도 네, 갭이 너무 큰데. 네. 다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1조 5천억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금 네. KF-11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네. 대당 1,000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엥?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무장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국방장관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전투기를 살 수는 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에어쇼용으로만 날개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필리핀 공군이 지금 이제 이 MRF 사업의 핵심 요구 작전 성능으로 꺼내든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필리핀군이 하려는 게 뭐냐면 포괄적 군도 방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잘 보시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7,000개의 섬 플러스 이의지까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투기를 지금 MRF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거리 이착륙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 활주로도 좋은데 짧은 활주로 그리고 작은 기지에서 분산 운용이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기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웨덴이 만든 그리펜밖에 없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은 이미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ROC 그러니까 군 작전 요구도를 정할 때를 보면 네. 사고 싶어하는 기종의 그 장점들을 대부분 넣어놔요. FX 3차 사업 같은 거 스텔스 네. 기능. 그럼 다른 애들 못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업을 보니까 이제 약간 그렇게 좀 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구나. 중요한 거 지금 1조 5천억의 예산으로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게 로키드 마틴이 가격을 비싸게 부른 것도 문제지만 네. 필리핀의 예산이 애초에 좀 작았다라는 것도 지금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필리핀에서는 F-16V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낸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 대체 기종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사브의 그리펜이 지금 가장 뭐 유력하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KF-21도 매력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에는 그리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필리핀에서.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스웨덴도 가서 뭔가 실사도 하고 협상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리펜은 살짝 물러나고 F-16이랑 KF-21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조건이 빠그라졌다. 그리고 그리펜 입장에선 줄 게 전혀 없죠. 지금 브라질에서도 팔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50대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브사 이제 한국 지사에 초대받아서 그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후속 기종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지금 것도 잘 팔려요. 라는 얘기를 여유 있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입장에서는 20대 가지고 이렇게 뭔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협상이 한번 빠그라졌으니까 F-16V를 이렇게 옆으로 치워놨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긴 한데 또 문제가 최근 필리핀이랑 중국 관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에서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나라가 중국 같은 대국한테 개기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뭔가 해서 그 외교 관계가 다시 빠그라지기 시작했고 필리핀 밀리터리 유튜버나 이런 그 SNS를 하시는 분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가끔 시비를 걸어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물대포로 서로 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SNS 하는 사람이 야 니네는 맨날 물대포만 쳐맞고 있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필리핀 쪽에서 SNS 하시는 분이 되게 잘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원래 용도에 맞게 쓴다. 원래 물대포는 불난 배에 쓰는 거지 남의 배에 쏘는 게 아니다. 네, 니들이 잘못 쓰는 거라고 해서 우와 이렇게 기존 센데. 말로 패는구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KF-21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뭔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초반에 우리 알잖아요. 라파라 팔렸니 할 때 그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어쨌든 다른 경쟁 기종보다는 쌀 테고 그리고 초기 버전의 약점이 이제 공대공 버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초반에는 그냥 FA501 협동작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종 전환이나 다른 것들을 할 때 네. 다른 기종은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F-16 정도 제외하고 FA50 타면 KF-21은 쉽게 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초반 비용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필리핀 밀리터리 유튜버들도 KF-21을 초반에 한 12대에서 16대 정도 도입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나쁘지 않잖아. 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필리핀 공군이 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F-16이나 그리펜도 아니고 쌍발, 그다음에 넓은 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겠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도 초반에 못 샀으니까 네. 네, 이런 걸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도 필리핀한테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변수가 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전투기만 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필리핀 국방부가 내세운 게 있어요. 이거를 좀 패키지로 가야 된다. 아. 전투기 하나만 보지 말고 네. 항공 통제기도 있어야 되고 뭐 급유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돈도 없는 애들이 자꾸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1조 5천억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 군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는 늘려달라. 그렇죠. 의회에 그러니까. 늘려달라 그러는데 네. 이제 사업을 약간 그러니까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근데 네. 전투기 사업에서 패키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급유기도 필요하고 항공통제기, 네. 그러니까 공중조기경보기도 필요한데 그렇게 패키지로 구성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스웨덴 사브가 유리해져요. 그러면.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리펜하고 또 글로벌 아이라는 아이. 게 있으니까 있구나. 걔가 있고 근데 미국도 로키드 마틴도 지금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면 이제 미국이 중고 F-16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자체가 빠그러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변수가 많다, 사업이. 그렇구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리핀이 F-16V에 대한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싸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렇다면 필리핀이 그 자리를 어떤 기종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까가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성능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지금 필리핀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자리에 KF-21이 좀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